자, 오늘은 코레일 관광개발 KTX SRT 열차 승무원 준비생들을 위해서 제가 서울역에서부터 부산역까지 가는 그 열차에 직접 탑승해서 다양한 정보와 설명들을 한번 강의 형식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역 입구가 아닌 후문 쪽이죠. 서부역을 통해서 제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해당 도심공항 터미널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역에 도착하면 정말 넓은 광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안에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실제로 코레일 관광개발은 열차 승무 사업뿐만 아니라 유통사업 관련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내에 있는 편의점은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 전광판에 보면 열차 출발 안내 모든 것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열차를 탈 때 요즘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방에 입점해 있는 다양한 업체들의 음식을 직접 구매해서 늘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내려가는데, 오늘은 인생 닭강정과 또 제가 집에서 준비해온 식사를 또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자, 이렇게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항상 마지방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열차가 지연됐을 때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전광판에 있는 각 열차별 타는 곳이 굉장히 종종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열차를 탑승하는 승객들이 자칫하면 잘못된 타는 곳에서 기다리다가 실제 탑승해야 하는 열차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로 인해서 오탑승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탑승하고요.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 열차 승무원이 아마 앞에서 영접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약 15분 전부터 나와서 영접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남승무원이 멋지고 늠름하게 영접 인사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보시면 저는 9호차를 탑승했고요. 부산으로 가는 69편 열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전광판에 있는 해당 편명을 반드시 보고 탑승해야만인 승객들이 오탑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항상 대부분의 열차 칸에는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앞에 있는 호차 하나는 정방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열차 내 자판기도 이렇게 호차마다 있는데 모든 호차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호차에만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유료 휴대폰 충전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카드로 모두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합니다. 보시면 쓰레기통도 있고요. 이렇게 적재 공간이라고 해서 캐리어 수화물을 둘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고객들의 만족도 더욱더 높아질 것 같고요. 또 적재 공간 아래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어떤 기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있죠? 그리고 선반 위에 있는 저 기계는 CCTV를 돌려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계라고 합니다. 이 정보는 현직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희 학생으로부터 얻은 정보입니다. 이렇게 선반 위에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저 해당 수화물이 낙하하는 사고들도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항공기에도 오버헤드빈 안에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차 승무원으로서 안전에 있어서 일상 속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조금 더 안쪽으로 정리를 해서 물건이 떨어지는 낙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보시면 특정 호차에는 수유실이 있고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수유실이고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적재 공간은 거의 호차 칸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호차가 연결 통로가 없이 출구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결 구간에 CCTV가 있어서 도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 둔 것 같고요. 자, 호차 안에는 이렇게 다 비디오 시스템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저기 안에 나오는 글자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되어서 저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캐리어 공간이 또 있고요. 자, 화장실.
제가 특실까지 끝까지 가보려고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호차부터 쭉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탑승해 있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입석 고객들, 자유석 고객들, 그리고 무임승차 고객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 자, 차내 시설 안내도를 보시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휴대 물품 보관소부터 화장실의 위치,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 또 휠체어 보관소, 그 다음에 휴대전화 유료 충전기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자판기, 특실은 어디에 있는지,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승무원실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AED, 자동심장 충격기와 소화기의 위치도 있는데 특이한 건 소화기는 모든 호차마다 다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고요. 그만큼 화재 대비를 위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방금 보였던 작은 초록색 버튼이 있죠? 저건 1분간 문 닫힘을 방지해주는 버튼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땐 저걸 버튼을 누르면 조금 문김 사고 발생이 방지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열차가 굉장히 넓고 아마 열차 승무원 한 명이 있어 거의 8호차 정도를 이제 담당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멀고 이거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체력이 꽤나 쓰이겠더라고요. 10,000보 정도는 금방 걸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해당 호차가 정방향만 판매하는 호차입니다. 특실 바로 직전에 있는 호차고요. 아마 5호차로 추정이 되네요. 특실 고객은요 셀프 서비스로 바뀌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실에는 신문 서비스도 있고 매거진, 잡지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미니 도서관, 책도 있습니다. 꽤나 다양한 책들이 있었고 신문도 거의 모든 종류가 있어서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특실 바로 앞에 승무원실이 있고요. 자, 이쪽에 보면 또 특실 셀프 서비스의 도서들이 있죠. 자, 4호차부터가 1호차까지 특실입니다. 특실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메니티와 생수가 제공이 되는데 자판기에서 직접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반석 고객들도 꺼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은 특실인데요. 방금 앞에 비상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망치로 해당 문을 깨뜨리고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공기에 있는 비상문의 역할을 하는 거고 빨간색 동그라미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곳은 저 망치로 다 깨뜨려 탈출할 수 있는 출구가 되는 것 같고요. 특실에는 2개의 좌석과 1개의 좌석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호차마다 책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꽤 특징적인 부분으로 다가왔고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죠. 셀프 서비스 안에 생수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데요. 이렇게 특실을 조금 더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특실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깨우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청했을 땐 승무원이 여러분들이 내려야 하는 곳에 다가갈 때쯤 잠들어 있을 때 깨워주는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석에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기계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자, 승무원용 아마 방송 기계가 있는 곳인 것 같고요. 자, 2호차까지 왔습니다. 1분 열림 버튼이라 적혀져 있죠. 아까 일반실에 있던 곳과 동일한 버튼이고요. 자,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굉장히 넓죠. 이것은 장애인 휠체어 이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전동 휠체어 탑승 고객도 현재 계시죠. 제가 뒤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호차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1호차, 2호차 사이죠. 그래서 굉장히 타 화장실보다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타 화장실이랑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호차마다 비상통화 버튼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보면 서비스 콜이 있는데 해당 비상 호출 버튼을 통해서 승무원과 직접적으로 빠르게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은 AED 자동 심장 충격기고요. 화면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뭐 뉴스도 나오고 다양한 TV 프로그램 코레일 관광개발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나와서 여러분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이제 심폐소생술 방법까지 강의하는 영상이 나와요. 이런 것도 여러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제일 재면소 덮밥을 주문해서 가져왔고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블라인드가 있는 건 아실 거고요. 각 좌석 위에는 이제 조명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호차가 아닌 2호차 2B, 2C, 2A 이쪽에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1A, 1B, 1C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석에는 11호차에도 해당 좌석이 하나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실 제가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 중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저도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느끼는 것은 열차를 이용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열차 승무원도 계속해서 객차를 오가면서 끊임없이 검표 업무를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형성하고 한 번 더 소통하고 도움을 주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승무원분들은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검표 업무를 할 때도 딱딱하게 다가가시기보다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검표 확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다가가듯이 해주는 분들도 많아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실제로 제가 열차를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오가는 것을 매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담은 영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KTX는 KTX 산천과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열차 또한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많습니다. 사실 산천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생긴 열차지만 사실 넓이나 어떤 편안함의 정도는 기존의 KTX가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KTX 산천은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객의 편의성을 조금 반영은 했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인 이용 환경상에서는 아직까지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가 SRT나 다른 열차를 타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한번 멋진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번 있을 채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로 한 가지, 각 열차 일반석 앞에 있는 책자 있죠. 그곳에도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그 해당 책자 내용도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칙칙폭폭 KTX SRT 열차 승무원 준비생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